오늘은 부에노스아이레스 문화예술 시티 투어로 말바 미술관도 가고 장식 박물관도 가서 보고 국립 미술관도 가고 세계 3대 오페라 극장 중 하나인 콜론 극장도 갔어요. 문화예술 시티 투어 함께 떠날까요? 오늘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요일이어서 스칼라 호텔 근처 원재 없이 잉태되신 성모 성당을 갔어요. 내부는 은은한 조명과 색깔로 참 아름다웠어요. 정면에 있는 제단도 참 아름다웠어요. 천장에 그려진 성화도 웅장하고 예술작품이었어요. 성당 2층에 놓인 파이프 오르간은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가장 오래된 오르간 중에 하나예요. 남미도 신자 수는 적고 나이 드신 분만 미사를 참여했어요. 성당 근처에 장이 서서 과일을 샀는데 아르헨티나 돈이 아니라 달러를 줬더니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7월 9일 대로를 달려 말바 미술관을 가요. 건물에 삼성 로고가 쓰여져 있는 것은 어디서든지 볼 수가 있어요. 말바 미술관이에요. 2001년 9월 21일 개관한 비영리 기관으로 아르헨티나 사업가 에두아르도 콘스탄티니가 기증한 방대한 컬렉션을 기반으로 설립되었어요. 라틴 아메리카 미술관으로 20세기 초부터 현재까지의 라틴 아메리카 예술을 수집하고 보존하며 홍보하는 데 깊은 관심을 가진 박물관이에요. 특히 멕시코 여리화가 프리다 칼로와 그녀의 남편이자 스승이고 동료인 디에고 리베라의 작품을 볼 수 있어 좋았어요. 부부의 생전 사진이에요. 프리다 칼로는 1906년에 태어나 6살에 척추성 소아마비를 앓아 다리를 절게 되었고 18살에 교통사고로 평생 하반신 마비장애를 안고 살아야 했으며 사고 이후 35번의 수술 등으로 오랜 기간 병상에 누워 있어야 했어요. 이때부터 자신의 고통과 절망을 그림을 그려 예술로 승화시켰어요. 21상 연상의 화가인 디에고 리베라를 남편으로 만나 결혼했으나 3차례의 유산과 남편의 여성 편력으로 이혼과 재결합을 했어요. 이것은 남편과 사랑을 나눈 편지입니다. 멕시코는 프리다 칼로 사망 후 그녀의 모든 작품을 국보로 지정했어요. 이것은 자화상이라는 작품이에요. 프리다 칼로의 작품에는 자화상이 많은데 원숭이와 새가 있는 것은 본인이 아기를 갖지 못한 슬픔을 표현했어요. 이 작품은 디에고와 나라는 작품으로 머리에 남편의 초상화가 있어요. 남편에 대한 복잡한 감정을 담고 있어요. 이 작품은 남편 디에고 리베라가 그린 댄스라는 작품이에요. 이 그림은 디에고 리베라가 스페인 작가를 그린 유화 라몬 고메스 데 라 세르나의 초상이에요. 이 그림은 마드리드에서 전시되었는데 당시 대중에게 충격적 그림이어서 경찰의 철거 명령을 받았대요. 이 작품은 아르헨티나 예술 집단인 몬동고가 만든 칼라베라, 즉 해골 시리즈 중 하나예요. 작품명은 해골이에요. 몬동고 작가는 줄리아나 라피트와 마누엘 멘다나가 만들었어요. 이 작품은 나무 위에 플라스틱을 사용하여 제작했어요. 멀리서 보면 평면적인 해골처럼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세밀한 인물, 사물, 풍경이 튀어나와 있어요. 머리 위의 양은 히틀러의 학살을 뜻하고 십자가 뒤에는 핵폭탄 그림도 있고 동물과 사람이 싸우고 투쟁하는 그림도 있고 코에는 고흐의 아르레 침실 같은 유명한 미술 작품의 오마주를 찾을 수가 있어요.
주제는 삶의 덧없음과 죽음, 삶과 죽음의 순환, 그리고 인간 존재의 의미에 대한 깊은 성찰을 유도하는 작품입니다. 작품명은 부에노스 아이레스예요. 작품명은 위대한 유혹이에요. 말바 미술관을 다 보고 나와 국립장식박물관을 가요. 이곳은 국립장식박물관이에요. 이 박물관은 원래 아르헨티나의 귀족 가문인 아내 알베아르 가문과 남편인 에라스리스 가문의 부부 별장이었어요. 가족의 저택이었던 에라스리스 궁전을 1937년 아르헨티나 정부에 기증하면서 박물관으로 재탄생했어요. 건축 양식은 1911년부터 1916년 사이에 프랑스 건축가 르네 세르장이 설계한 신고전주의 양식의 저택입니다. 당시로는 매우 혁신적인 중앙 난방 시스템, 2대의 엘리베이터 등을 갖추고 있어요. 박물관 뒤쪽으로는 아름다운 정원도 있어요. 이 박물관은 주로 16세기부터 19세기에 이르는 유럽 및 동양의 장식 미술품을 소장하고 있어요. 박물관 1층으로 올라가요. 입구에 걸린 초상화는 이 저택의 주인인 호세피나 데 알베아르예요. 여기 놓인 가구나 도자기는 다 진품이래요. 여자 안주인의 증조 할아버지는 독립운동가였고 할아버지는 시장, 아버지는 대통령이어서 남편보다 가문이 더 좋대요. 입구는 루이 16세 풍으로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어요. 이 초상화는 안주인의 조카예요. 이곳은 중앙에 있는 대형 홀로 헨리 8세 스타일로 아치가 있고 천장은 철제로 만들어졌어요. 철제로 먼저 만들고 창문을 나중에 끼웠대요. 유럽 귀족 복장을 한 대형 초상화가 걸려 있어요. 주목할 만한 작품은 엘 그레코의 십자가 작품이 있어요. 이곳에 동양풍의 대형 병풍이 있는 것이 굉장히 특징적이에요. 2층에는 아내방과 남편방이 있어요. 중세시대 유럽에서 성행한 직물 공예인 대형 테피스트리가 걸려 있어요. 천장에 매달린 화려한 샹들리에가 웅장함을 더해줘요. 나무 바닥이 참 우아하고 아름다워요. 이곳은 다이닝 룸으로 식당이에요. 루이 14세 스타일로 화려하면서도 엄격한 형식을 중시했어요. 벽은 대리석으로 되어 있고 문도 양쪽 2개가 똑같은 대칭 구조를 갖고 있어요. 문 뒤에는 음식이 내려오는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이곳은 신사들의 방이에요. 남자들이 담배를 많이 펴서 바닥을 대리석으로 깔았어요. 이 공간은 남자 주인인 마티아스 에라 수리스가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남성 손님들과 교류하던 공간이에요. 이곳은 연회장이에요. 베르사유 궁전의 거울의 방을 본따서 만들어서 굉장히 화려해요. 이곳은 숙녀들의 방이에요. 안주인인 호세피나 데 알베아르가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여성 손님들과 사교 활동을 하던 공간이에요. 핑크색으로 꾸몄고 신사들의 방보다 훨씬 더 커요.
아내가 남편보다 돈이 더 많아서 그 당시 숙녀들의 방을 더 크게 만들었대요. 이 방에 프랑스 유명한 조각가 로댕의 영원한 봄 조각상이 있어요. 그런데 술 먹은 관람객이 이 조각품을 떨어뜨려서 팔을 부러뜨려 다시 붙여놨대요.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조각품이에요. 이곳은 서재로 공부하는 방이에요. 2층으로 올라가 봐요. 각종 도자기며 조각품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곳은 가족방이에요. 가족들의 초상화가 많이 붙어 있어요. 이곳은 침실이에요. 이곳은 욕실이에요. 욕실에 변기가 함께 있지 않고 저 문 뒤에 있어요. 이곳은 안주인의 욕실인데 굉장히 크더라고요. 아내의 방이 남편의 방보다 훨씬 크더라고요. 이젠 국립미술관으로 가요. 국립미술관이에요. 국립미술관은 12,000점 이상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으며 중세부터 20세기까지의 서양미술 거장들의 작품과 아르헨티나 작가들의 주요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어요. 이 작품은 베니토 킨케라 마르틴의 진품인 햇빛 속의 엘리베이터라는 작품이에요. 라보카 지역의 항구 풍경을 묘사하였으며 1945년에 제작됐어요. 피카소가 그린 진품으로 작품 제목은 누워있는 여인이에요. 이 작품은 모딜리아니의 진품 여인의 흉상이에요. 이 조각상은 레오나르도 비스톨피의 로사자 상원의원 기념비예요. 이 조각상은 로댕이 제작한 프랑스 소설가 발자크의 얼굴로 로댕이 발자크의 정신적 고뇌와 내면을 표현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제작했대요. 이곳은 고야관이에요. 이것은 로댕의 대표작 입맞춤이에요. 이곳은 마네 관이에요. 모네의 작품으로 작품명은 센 강둑이에요. 빈센트 반 고흐의 진품으로 작품명은 르 물랭 드라 갈레트입니다. 파리 몽마르트 언덕의 풍차를 배경으로 그렸어요. 에드와르 마네의 놀란 요정이라는 작품이에요. 마네의 작품으로 에르네스트 5세대 씨와 그의 딸 마르트의 초상화예요. 폴 고갱의 브루타뉴의 목욕하는 사람들이에요. 폴 고갱의 바다의 여인이라는 작품이에요. 이 작품은 윌리엄 아돌프 부그로가 그린 작품으로 묘사된 인물은 아담, 하와, 아벨이에요. 아르헨티나 국립미술관은 피카소, 모네, 마네, 로댕, 폴 고갱, 반 고흐 등 세계 유명 화가들의 진품을 소장하고 있어요. 이젠 콜론 극장으로 가요. 이곳은 콜론 극장이에요.
밀라노의 라 스칼라 극장,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극장과 함께 세계 3대 오페라 극장 중 하나예요. 단순히 규모뿐만 아니라 음향학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고 화려한 건축 양식으로도 유명해요. 건축 양식은 이탈리아와 프랑스, 르네상스 양식이 혼합되어 있으며 건축가가 3명이나 바뀌면서 지었어요. 1908년 완공되었으며 최대 2487석의 좌석과 약 1000석의 입석을 포함하여 3,500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가 있어요. 최고의 음향을 자랑해 전 세계의 지휘자와 성악가들이 극찬한 부분이에요. 콜론 극장 내부를 보세요. 화려한 장식, 거대한 대리석 계단, 돔, 그리고 450개의 전구로 만들어진 거대한 샹들리에가 특징이에요. 백색 살롱의 우아함과 황금 살롱의 화려함은 건물 자체를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만들었어요. 콜론 극장 앞에 대법원 건물이 있어요. 콜론 극장 옆으로 중고등학교가 있는데 박물관 같아요. 다음은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가장 오래된 카페를 가요. 카페 토르톤이에요. 1858년에 문을 열어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가장 오래된 카페예요. 프랑스 이민자 투앙이 파리의 유명한 카페에서 영감을 받아 개업한 이래 수많은 아르헨티나의 지식인, 예술가, 정치인, 문학가들이 모여 담소를 나누고 아이디어를 교환했던 살롱 역할을 해요. 화려하고 고풍스러우며 아름다운 인테리어로 유명해요. 높은 천장, 어두운 오크나무 벽면, 대리석 테이블, 스테인드 글라스 천장, 그리고 섬세한 샹들리에 등이 어우러져 과거로 시간여행을 온 듯한 분위기를 자아내요. 과거에는 문학 및 예술 그룹의 모임 장소였으나 아르헨티나 탱고의 발자취와도 깊은 관련이 있어 현재도 카페 내부에 소규모 극장이 있어 라이브 탱고 쇼와 재즈 공연이 정기적으로 열려요. 아르헨티나의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상징적인 장소예요. 이곳에서 커피를 마시며 역사적인 분위기를 느껴보세요. 오늘도 부에노스 문화예술 투어를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나날 보내세요.